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뒤바뀐 신랑과 그들의 신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부잣집이 있었다. 그 집에는 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외동아들이 풍병 환자라는 것이었다. 그때만 해도 풍병은 불치의 병이어서 남모르는 곳에 숨어서는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부모의 가슴이 문드러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한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아들이 어느덧 18살이 되었다. 어느 날 아이의 어머니가 넌지시 남편의 마음을 떠보았다. 여보, 아들 장가는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가문의 대를 이으려면 후사를 보아야죠. 남편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 아들의 병을 안다면 어느 집에서 딸 자식을 내주겠소. 그럴듯하게 생긴 총각을 한 사람 고용해서 맞선 자리에 내보내면 되지요. 그것은 남의 집 귀한 처녀를 기만하는 수작이 아니요? 남편의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아내가 억지를 부렸다. 기만이라니요? 우리 아들이 드러내놓고 장가를 못 드는 것이야.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집에 시집 오는 낭자가 있다면 그때 다시 정색하고 물어봅시다. 우리 집에 눌러 있겠다고 하면 다행이고 친정에 돌아가겠다고 하면 처녀의 몸 그대로 곱게 돌려보내지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걸 아는 남편이 당신의 말대로 합시다. 하고 동의하였다. 부잣집에서는 그날부터 마땅한 총각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애썼지만 종시 구하지 못했다. 한편 부잣집과 20열이 떨어진 산골에 어떤 홀어머니가 남매를 데리고 근근히 살고 있었다. 지붕은 구멍이 나서 하늘이 보였고 방바닥에는 펼칠 삿자리 하나 마땅치가 않은 채 매번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집안은 가난했고 아버지도 없었지만 남매는 올곧게 컸다. 17살 난 남동생은 미목이 수려했고 그보다 한 살 위인 누나는 갓 피어난 꽃송이처럼 예뻤다. 하루는 남동생이 밖에서 소문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머니와 누나와 상의하니 모두 좋아했다. 총각이 떠나기 직전 어머니와 누나가 신신당부하였다. 그 집에 가거든 분부를 잘 받들어야 한다. 소임에만 충실해야지. 헛욕심을 부리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부부는 총각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했다. 그래서 새 옷을 해 입히고 말에 태워 매파와 함께 맞선 자리에 보냈다. 매파와 함께 찾아간 곳은 명망 높은 사대부 집안이었다. 그 집에서는 총각의 이목구비가 준수하고 기백이 뛰어난 것이 마음에 들어서 좋다고 혼사를 허락하였다. 결혼 당일 총각은 사모관대를 하고 원래의 신랑 대신 친형을 떠났다. 떠날 때 부잣집에서 부탁한 말은 간단했다. 신방은 차려도 신부의 손은 대지 말라. 신랑은 신부집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을 끝마치고 신방에 들어갔다. 신방에는 화촉에 불이 밝혀져 있었고 원앙금침도 펴져 있었다. 그러나 신랑은 자정이 지나도록 윗목에 앉아 하품만 할 뿐 도통 이불 속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신방에 얌전하게 앉아있던 신부가 더는 못 참겠는지 입을 열었다. 첫날 밤인데 말도 없이 윗목에만 쪼그려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싫어서 그런 거라면 차라리 내가 나가서 죽겠습니다. 총각은 그제야 펄쩍 정신이 들었다. 이를 어쩐담. 신부하고 절대로 동침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오지 않았던가? 절대 도둑놈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총각은 식은땀을 흘리며 우물거리기만 할 뿐 똑바로 신부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신부는 무슨 속사정이 있으리라 짐작하고 캐물었다. 사연이 있으면 속 시원히 말해 보십시오.
도리에 맞으면 당신 말을 들을 것이고 틀리더라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는 버티지 못한 총각이 신랑의 병을 포함하여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총각의 얼굴을 빤히 보면서 신부가 물었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오직 당신하고만 부부가 되어 살고 싶다고 내가 말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얼굴이 빨개진 총각이 더듬거렸다. 나도 정말 부부가 되어 당신과 살고 싶어요. 하지만 고용당한 몸으로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군요. 게다가 우리 집은 째지게 가난하여 낭자와 같이 귀한 여인을 먹여 살릴 형편이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신부가 신랑의 품으로 확 뛰어들었다. 첫날 밤 차린 것이 내외지. 첫날 밤도 안 차린 게 무슨 내외인가요? 무슨 재주로 신부의 행동을 막을 것인가. 꿈 같고 벼락 같은 시간이 지난 후 이불 속에서 신부가 속삭였다. 애당초 맞선을 볼 때 내가 점 찍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살림이 구차한 것은 관계없습니다. 여차하면 친정에서 논 20여 마지기는 제 지참금으로 내놓을 것이니까요. 지금 당신의 집으로 갑시다. 이미 결혼식을 치렀으니 어떤 누구도 가짜 부부라고는 못할 것입니다. 총각은 신부가 무척 마음에 들었지만 부잣집과의 약속을 어길 일이 막막하였다. 그렇지만 재빨리 보따리 하나를 싼 신부가 총각을 재촉했다. 그 모양이 마치 종달새 같았다. 갑시다. 아무리 멀어도 상관없어요. 지체하다가 날이 새면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에요. 그녀는 총각의 손목을 잡아 끌고 뒷마당의 쪽문으로 가만히 빠져나갔다. 총각이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이닥치자 어머니와 누나는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다. 가난한 살림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좋은 신부를 얻어왔으니 흡족했지만 부잣집을 우롱한 셈이 되었으니 닥칠 결과가 두려웠다. 일은 동생이 저질렀지만 자기라도 나서서 제대로 무마해야 한다고 누나는 생각했다. 남의 일을 해주기로 해놓고서 되레 기만해서는 안 된다. 양심을 저버리지는 말아야지. 그런데 새색 씨가 풍병 환자한테는 죽어도 안 간다고 하니 어쩌면 좋을까. 총각의 누나는 오래 고심하던 끝에 신부한테 말했다. 자네가 정 그 사람한테 시집 가기 싫으면 옷을 벗어 나를 주게. 자네 몸과 내 몸을 바꾸세. 신랑이 처가에서 사흘을 머무르는 것이 혼인 예법이니 다행히 아직 신랑 집에는 소식이 가지 않았을 걸세. 그러니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문제를 매듭지을 시간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네. 남동생의 혼사를 성사하는 동시에 부잣집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 신부 대신 시집 가기로 누나가 마음먹은 것이다. 집 식구들이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고 무진 애썼지만 허사였다. 그녀는 신부와 옷을 바꿔 입고는 가마를 새내어 신부집으로 갔다. 한편 아침이 훨씬 지났는데도 기척이 없어 이상하다고 여겨 신방문을 열어보고는 신랑 신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신부집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쉬쉬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가마가 하나 오더니 웬 꽃다운 여인이 내려서는 하인들에게 안채를 묻고는 그곳으로 직행했다. 무언가 깊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더니 여인은 신방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 그런 다음 가마를 타고 원래 신랑 집으로 갔다. 맞선 볼 때 따라가지 않았던 부잣집 부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기쁜 마음으로 신부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여긴 시어머니가 신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신랑은 어째서 같이 오지 않았느냐? 신부가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자가 가짜 신랑이라는 것을 알고 중도에서 쫓아보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었다.
신부는 시어머니의 의중을 알아차리고는 태연하게 응수했다. 저간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괴념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풍병 환자도 사람인데 장가를 들어야 하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와락 잡으며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했다. 참말로 고맙네. 잘못하는 일인 줄을 알면서도 단지 가문을 이을 욕심 하나로 이런 일을 벌였다네. 새아기만 괜찮다면 여기서 며칠 묵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친정으로 돌아가도 되네. 신부는 시어머니가 좋은 사람임을 느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애당초 시집 오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서 신랑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시어머니는 오히려 난처해졌다. 온몸에서 진물이 흘러 친부모가 보기에도 역겨운데 어찌 새아기에게 보인단 말인가. 하지만 며느리의 요구에 못 이겨 끝내 아들이 있는 별채로 같이 갈 수밖에 없었다. 온몸이 종기투성이지만 정신이 바로 박힌 아들은 신부를 보자마자 제 어머니를 호되게 질책하였다. 어머니는 지금 죄를 짓고 계십니다. 어서 이 아가씨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지만 어머니라고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며느리가 자청한 일인 것을. 신랑도 마지못해 그녀를 방에 들이긴 하였으나 절대 자기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다. 전염될까 우려해서였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물 마실 때와 식사 때에 시중을 들고 헌대를 닦아내어서는 약을 바르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어지럽고 힘든 일들을 막힘없이 해내어 시집 식구들을 감동시켰다. 기실 그녀의 행동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병든이에 대한 연민의 정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그러니 남편이 잠든 후면 내가 풍병 환자와 평생 살 수는 없지 않은가? 하며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심정을 가슴 한편에 가두고는 결코 마음 밖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반대로 첫 새벽에 일어나서 몸을 정갈하게 씻은 다음 샘가에서 새벽에 천물을 떠다가는 장독대에 놓고 천지신명에게 빌었다.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남편 병 낫게 해주세요. 제발 허물 좀 벗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100일째 되던 날 장독대 옆 담장을 타고 큰 먹구렁이가 내려오더니 비어있는 큰 독 안으로 쑥 들어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천지신명이 약을 보냈는가 보다 생각하고는 독에다 술을 가득 담고는 꼭 덮어놓았다. 그런 다음 100일이 지난 뒤 열어보니까 희한하게도 구렁이는 어디로 가버리고 맑은 술만 남아있었다. 새댁은 매일 한 종지씩 그 술을 남편에게 주었다. 주면서 이 약을 먹고 병이 나았으면 하고 지나치게 속을 태우며 조급하게 구는 자기를 스스로 나무랐다. 이 약을 먹고 남편이 회복되지 못해도 좋다. 있는 그대로의 그를 받아들이자. 온전한 그를 이번 생에 내 품에 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다음 생이 있지 않은가.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 생을 기다리면 된다. 언젠가는 이 남자를 내 품에 품을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새댁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면서 어느새 남편에 대한 연민이 자기도 모르게 사랑으로 변한 것을 그녀는 마음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매일 한 종지씩 주는 술로 그 큰 독을 거의 다 비울 무렵이었다. 호련 남편의 몸에 있던 종기가 연달아 터지기 시작하더니 그곳에서 하얀 구더기가 수없이 기어나왔다. 그렇게 구더기가 다 빠져나오고 나니 남편은 몸이 한결 개운하다고 하였다. 며칠이 지나자 남편의 상처가 모두 아물더니 더는 진물이 흐르지 않았다. 또 며칠이 지나니 얼굴과 몸에서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러고 얼마 후, 어머나, 이 일을 어떻게... 오, 나의 왕자님.
이 모습을 올케가 보면 안 되는데. 남편은 조선 팔도에 둘도 없는 미남자로 변했다.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더없이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췄다. 얼마 후 시부모님은 아들 부부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다시 치러주었다. 후에 사람들은 신랑 풍병 고친 며느리가 올케 대신 시집온 사실을 알고는 또 한 번 감탄에 맞이 않았다. 또한 뱀수리 풍병, 즉 문둥병을 고친다는 속설도 그때부터 생겨났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8년 당시 83세인 김중환 여사가 충북 청주시 우암동 상당노인정에서 구술한 문둥병 치료입니다. 이 이야기는 박종익 교수가 편찬한 한국 구전설화집 둘째 권 청주편에 실려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에서 출간한 김덕순 민담집의 오누이의 엇갈린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 그리고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기사와 사진, 그림을 빌렸습니다. 또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도록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 의례, 신랑과 신부가 처음 얼굴을 보고 절을 올리는 교배례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KBS 역사 스페셜 300년 전 요리백과 음식디미방 정부인 안동장 씨의 기사와 그림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과 장승업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영국인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책 올드 코리아에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경주 양동마을 상춘원 고택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또 핀터레스트, 픽사베이, PNG트리, 포토에이시, 픽스타, 게티 이미지 뱅크, 그리고 123RF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